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그냥 바로 탭! 탭! 이것도 그냥 탭! 하이 가이스, 코너고입니다. 경량화 랩탑에서 항상 구매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레노버 요가 슬림,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가 슬림 7i 아우라 에디션 사용해본 후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대를 충족시키는 만듦새와 하드웨어 성능까지도 이제 경량화 랩탑의 활용도가 부쩍 확장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제품 주요 사양을 봐야 되겠죠. 14인치 2.8K 120Hz 주사율을 갖고 있고요. OLED 패널을 사용해서 피크 밝기는 1100니트에 달합니다. 이전 세대의 유일한 단점이 IPS 패널로 꼽혔었는데 이제 OLED 패널 탑재가 딱 되면서 P3 100% 색역 커버리지까지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28V가 탑재된 모델을 사용했고요. 내장 인텔 아크 130V 통합 GPU를 사용합니다. 이게 경량화 랩탑이기 때문에 별도의 외장 그래픽은 없지만 이번에 통합 GPU 성능이 정말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일상적인 그래픽 작업과 간단한 게임 구동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에요. 메모리는 온보드 타입 32기가 LPDDR5X로 구입 시점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니까 본인의 용도에 맞게 잘 선택해서 구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70W 내장으로 절대적인 사이즈도 큰 편인데 배터리 사용시간이 22시간. 보통 이런 공인 사용시간은 실제 사용시간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밝기 50%에 와이파이만 켠 채로 영상 연속 재생 테스트에서 22시간을 넘을 정도로 배터리 효율이 정말 좋은 모습이었어요. 경량화 랩탑의 경우 휴대용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배터리 사용시간이라면 정말 충분히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요가 슬림 시리즈가 인기 많은 이유라면 아무래도 디자인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알루미늄 유니바디 프레임을 사용해서 견고하면서도 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모서리 부분은 부드럽게 말려 있어서 손으로 쥐거나 이동할 때도 편안하게 손에 탁 들어오는 느낌도 좋았어요. 무게는 1.19kg이에요. 14인치 사이즈와 알루미늄 유니바디 샤시를 갖고 있는 걸 생각하면 단단함과 가벼움의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께는 13.9mm로 어디든 휴대하기에 상당히 편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랩탑이 슬림한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포트가 있다 보니까 용도를 확장하기에 아주 용이해요. 썬더볼트 4 2개 포트 이용해서 충전과 데이터 전송, 그리고 디스플레이 출력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USB-A 포트 1개가 있어서 무선 마우스 동글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HDMI 2.1 포트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어댑터 없이도 모니터나 TV에 연결해서 확장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콤보 잭도 있어서 유선 이어폰과 헤드셋 사용도 가능하고요.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생각보다 성능이 좋아서 간단한 그래픽 작업도 충분한데 SD카드 슬롯이 없어요. 충분히 얇고 작은 사이즈에 이 정도의 확장성이면 충분하다 싶지만 그래도 가져다녀야 하는 게 본체만으로 충분하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아주 가끔 저는 들 때가 있습니다. 성능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레노버 아우라 에디션 랩탑은 인텔과 협업해 개발된 AI 기반의 스마트 기능들이 있어요. 먼저 스마트 쉐어. 이거는 랩탑과 스마트폰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전송을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화질 저하 없이 무선으로 PC로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예전에는 클라우드를 거치거나 제조사 솔루션을 사용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브랜드 무관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간단히 사용하는 폰을 PC에 탭하는 동작만으로 빠르고 쉽게 원하는 사진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잘 쓰게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아쉽게 느껴졌던 건 처음 사용하기 전에 인텔 유니슨이라는 앱을 통해서 기기 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PC에 연결할 스마트폰 하나, 태블릿 하나만 가능해요. 즉 2개 이상의 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워낙 여러 기기를 함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용하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 모드는 현재 랩탑 사용 시나리오에 맞게 성능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인데요. 여기에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각 모드가 필요할 때 바로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바탕화면에 아예 위젯을 꺼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원할 때 끄고 켜고 하기 아주 편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보호 모드 같은 경우 카페같이 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잠깐 자리 비울 때 화면을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하고 옆 사람이 내용을 훔쳐보지 못하게 해주고요.
주의 모드는 설정한 시간 동안 알림을 최소화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드고요. 그리고 여전히 미팅은 화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럴 때 환경에 맞게 카메라 화질을 자동으로 밝게 바꿔주기도 하고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등 화상 회의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협업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웰니스 모드라고 해서 웹캠을 통해 사용자의 자세와 화면 응시 시간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용자에게 휴식을 권장해 주는 모드입니다. 마지막 파워 모드, 제가 앞서 이야기한 높은 효율적인 배터리 시간 달성도 이 스마트 모드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밝기는 적절히 낮추면서 CPU 등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서 전원 없이 오랜 시간 사용할 때 배터리를 좀 최대한 아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드입니다. 이렇게 각각 생산성, 연결성,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솔루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랩탑을 하려고 했던 그 원래의 목적들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은 이 기능 때문에 구입을 한다? 이거는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이런 노력이 계속되고 결국 쌓이다 보면 경쟁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랩탑의 하드웨어와 휴대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편의성 부분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랩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는 결국 객관적인 성능치가 기준이 되어야겠죠.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긱벤치 기준으로 멀티코어 점수가 약 만점대 초반이 나왔고요. 시네벤치 R23 기준으로는 멀티 점수가 7700점대 그리고 3D 마크 타임스파이 기준 GPU 점수는 3500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사무 작업은 물론이고요. 가벼운 영상 편집, 사진 보정, 일부 AAA 게임 타이틀까지도 무난하게 커버할 수 있는 성능이에요. 그리고 좀 더 개별적인 용도를 하나씩 알아보자면 제품의 컨셉과 포지셔닝에 맞는 문서 작업, 웹서핑, 스트리밍 감상 이런 기본 작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요. 높은 휴대성으로 인해서 작업을 어디서나 이어가기에도 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경량화 랩탑에서 업무적인 일보다도 영상 시청이나 집에서 음악 틀어두는 용도로도 잘 쓰는데 이때 2.8K OLED 디스플레이에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화 감상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 테스트할 때 사무실에서 사용을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져가서 집에서 혼자 스피커를 통해 이제 들어보고서는 생각보다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늦게 좀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진과 영상 편집 같이 좀 더 그래픽 요구사항이 높은 경우에는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 러 파일 편집까지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고요. 프리미어에서 1080p 영상 컷 편집 정도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4K 욕심내기 시작하면 뭐 당연히 경량화 랩탑은 기준에 못 미치는 게 맞고요. 1080p 정도로도 만약에 충분하다면 10분 내에 영상을 편집하고 마스터링 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이밍 용도로 솔직히 고사양 AAA급 게임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하데스같이 캐주얼한 게임 위주로 즐기는 건 괜찮지만 게임을 메인으로 하는 그런 유저들에게는 애초에 이거는 잘 맞는 랩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감도나 그 손끝에 느껴지는 촉감도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터치패드의 경우는 인식이 좀 과하다고 할까요? 타이핑하면서 제가 습관이 안 좋은 건지 쉽게 제스처 인식이 돼서 의도치 않게 조작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클릭이 상단 쪽은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도 있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사용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맥북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그냥 척하고 이 패드 위에 얹어놓고 쓰는 게 좀 습관이기도 하고 가급적 타이핑하면서 손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터치패드의 상단 영역을 자주 끌듯이 터치 조작을 하는 그런 습관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게임을 제외하고 충분한 성능,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압도적인 배터리 효율성에 유지보수 편의성까지도 그냥 랩탑을 원래 구입하려는 목적에 잘 집중하게 해주는 그런 프리미엄 경량 랩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부터 직장인 그리고 집의 유일한 PC로서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제품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